네, 구장입니다. 교재 728페이지입니다. 얼굴 및 입안의 감각신경노와 운동신경노.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 장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얼굴 및 입안, 그러니까 페이스 앤 오럴 캐비티의 내용만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전체적인 이해를 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먼저 책을 읽어봅니다. 728페이지에 보면 1번 감각신경로는 말초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로 전달하는 경로이며 피부나 점막에서의 자극인 통각, 온도각, 냉각, 촉각 및 압각 그리고 근육 및 관절에서의 심부 감각인 딥 센서빌리티를 고위 중추로 전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얼굴 및 입안의 감각은 주로 3차 신경과 이에 접속하는 신경노에 의해서 대뇌피질, 세레브럴 콜텍스로 전도가 됩니다. 세 번째 3차 신경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감각 신경 세포는 3차 신경절 갱글리온에 있으며 이 신경절의 중추가 이 신경절의 중추 가지 센트럴 브랜치는 판스의 중앙 높이에 있는 3차 신경 감각핵 트라이제미널 센서리 뉴클레우스로 들어가고 이어서 3차 신경 시상로 트라이제미노 탈라믹 트랙 네, 여기에 밑줄 하나 쳐놓으세요. 네, 중요한 용어입니다. 트라이제미노 탈라믹 트랙을 통해서 텔라무스의 후 내측 복축핵 뉴클레우스 벤트럴리스 포스테로 메디알리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VPM인데요. 여기도 밑줄을 하나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로 가서 이어져서 인터널 캡슐의 파스테리어 크로스 및 코로나 레디에타를 따라 올라가서 되뇌피질, 세레브럴 콜텍스의 중심 뒤랑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에이리어 312, 에이리어 312 구역의 아래 부위에 이른다. 레터럴 사이드 쪽에 얼굴이 있는 호문클러스를 기억하신다면 이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텐데 앞에서 나와 있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셔야 약간 이해가 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트라이제미노 탈라믹 트랙 그리고 뉴클레우스 벤트럴리스 포스테로 메디알리스라는 부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코로나 레디에터랑 인터널 캡슐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예, 잠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인터널 캡슐을 보여주고 있는 양쪽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색깔이 많이 진해져 있어서 그렇긴 한데 네, 여기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인터널 캡슐이죠. 인터널 캡슐이고 여기 꺾여 있는 부분이 제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 부분을 아시피탈 파트 그리고 앞쪽을 프론탈 파트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인터널 캡슐이고 기본적으로 얘는 중간에 있는 탈라무스가 여기잖아요. 탈라무스하고 그 다음에 렌티폼 뉴클레우스라고 불리는 글로부스 팔리디우스랑 푸테먼의 사이에 있는 섬유인데 기본적으로는 화이트 매터죠. 화이트 매터에 가까운 것들이고 그 다음 바깥에 있는 코로나 레디타라고 하는 부분, 부채살 부분 여기에 이제 그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표시가 안 돼 있다는 뿐이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주행을 막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코로나 라디에타가 될 테고 네, 이런 것들이 인터널 캡슐과 코로나 라디에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시면 좋겠는데 다음번에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700 2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얼굴 및 입안의 감각 신경노는 말초에서 대뇌피질, 세레브럴 콜텍스에 이르기까지 세 개의 신경원을 거치게 된다. 자, 일반적으로 네, 요거를 뭐 이렇게 좀 다르게 부를 수도 있지만 예, first order neuron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신경원은 3차 신경절에 있는 것이고 2차 신경원 second order neuron은 3차 신경 뇌핵에 있고 제3차 신경원은 시상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의 순서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행 경로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1차에 있는 것이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에 있으니까 갱글리온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PNS에 있는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페리페랄이고 저 위에 이제 시상은 이제 그 세레브럼 안에 있는 다이엔세팔론이니까 여기가 실제로는 제일 상행되어 있는 세레브럴 콜텍스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그 다음 729페이지에 나와 있는 Sensory Pathway Interface in Oral Cavity에 있는 얼굴 및 입안의 감각을 전도하는 신경로 요약. 네, 이 표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리셉터죠. 리셉터는 뭐예요? 리셉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너브 엔딩 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어떠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죠. 그래서 한번 써보면 먼저 리셉터가 되겠습니다. 네, 리셉터에서 간 자극이 3차 신경 중에 하나의 가지로 간다라는 거죠. 얼굴에 있는 감각은 주로 3차 신경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뒤통수 쪽이나 귀는 조금 다르지만 일단은 안면 부위는 거의 3차 신경이 담당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여기 이제 3차 신경이 어떤 부분에 따라서 더마툼이 좀 정해져 있지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곳이 3차 신경을 따라서 자극이 전도되면서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에 가게 되는 거죠. 네,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에 들러서 이제 트라이제미널 너브로 가는 것이죠. 네, 사실 위에 있는 3차 신경이나 밑에 있는 3차 신경이랑 같은 3차 신경이지만 이 위에 있는 3차 신경은 더 페리페럴 쪽으로 내려가 있는 브랜치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뭐 옵탈믹 너브, 맥실라리 너브, 그 다음에 맨디블라 너브. 이렇게 쓰면 틀리죠. 6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네. 얘들 뭐 각각의 분지는 다 배우셨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신경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이거는 3차 신경의 메인 트렁크가 되겠죠. 메인 트렁크. 그 다음 이제 브레인스템으로 얘가 들어가는데 브레인스템에 어디로 들어가나요? 3차 신경을 이제 브레인스템의 앞면에서 그리면 이렇게 판즈에서 판즈의 안테로레터럴 사이드 혹은 뭐 벤트로레터럴 사이드에 이렇게 손가락 3개로 그려지고 이게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온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3차 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 3차 신경이 이제 여기 안으로 브레인스템에서 들어가는데 브레인스템 안으로 여기 이제 판스로 들어가긴 하지만 3차 신경의 안에 있는 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3차 신경 핵은 이미 앞에서 배웠었죠. 어떻게 배웠었나요? 3차 신경의 핵은 대략 그려보면 요런 식으로 그렸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 책과는 약간 좀 다른 형태로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 봤을 때 네, 여기가 판스이고 그 다음 여기가 미들럽 롱가타 및 포레이먼 마그넘을 통과하는 스파이널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사실은 네, 이게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린 거니까 너무 작게 그린 거라 틀린 그림이 되겠지요. 그래서 좀 더 크게 한번 그려 본다면 이 정도의 포레이먼 마그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포레이먼 마그넘이 있고 여기가 사실은 정중선일 텐데 지금 좀 크게 그린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브레인스템을 그린 거지만 실제로는 다이엔세팔론 바로 아래쪽에 있는 미드 브레인 부분입니다. 미드 브레인 부분이고 여기가 판즈, 그 다음에 미달라 오블롱가타를 그린 것이죠. 그래서 이 신경을 보았을 때 여기를 이제 3차 신경의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가 되는 것이고 얘가 프린서펄 혹은 뭐 메인 센서리 뉴클레우스가 되는 것이고 얘가 이제 3차 신경의 스파이널 뉴클레우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모터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센서리니까 얘는 빠지는 것이고 이쪽만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 3차 신경의 메인 트렁크에서 판스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 위치하는 것은 조금 지우고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핵입니다. 핵. 그죠? 3차 신경의 어떠한 핵. 예. 3차 신경의 뉴클레우스, 센서리 뉴클레우스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이지요. 네, 그 핵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인데 그 핵들을 지금 방금처럼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특별히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부분은 저희 책에서는 더욱 자세하게 오랄 파트, 인터폴라 파트, 카우달 파트 이렇게 혹은 팔스 오랄리스, 팔스 인터폴라리스, 팔스 카우달리스 이런 식으로 라틴어 형태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운동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운동핵의 이제 센서리 루트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에, 그 센서리 루트의 경우에는 이게 그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얘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 얘한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리플렉스를 일으킬 수는 있죠. 리플렉스를 일으킬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감각을 전도할 때는 상행 패스웨이에 든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 여기를 지나고 나서 가는 곳이 바로 시상입니다. 시상. 셀라머스. 상을 탈 때 그 시상이 아니에요. 시상이고요. 이 시상은 시상에서 이제 적혀 있지는 않지만 항상 나오는 것이 VPM이죠. 예, 벤트로 포스테로 메디알레스입니다. 뭐 뉴클레우스 벤트로 포스테로 메디알레스로 써도 되고 벤트랄 포스테로 메디알 뉴클레우스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어쨌든 저희 얼굴과 뭐 입안의 감각신경노에서 나오는 시상의 핵이 많이 있죠. 시상의 핵이 네,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시상이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그 벤트로 포스테로 레터럴이랑 벤트로 포스테로 미디알 누클레우스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것이 지금 이제 오른쪽 위에서 45도 뒤쪽에서 이렇게 보는 각도에서 보는 것이어서 VPM은 실제로는 저 바깥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안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사실은 정상이 그 속에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림상에서 이제 저렇게 그린 거니까 네, 사실은 미디안 플레인의 VPL보다 VPM이 당연히 더 가까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요 부분 지금 이제 표시를 다시 해보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부분 핑크색이 됐는데요. 요 부분 안에 위치하고 있는 VPM이라고 하는 뉴클레우스를 통과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중계 센터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다시 원래 그림으로 돌아와서 셀라무스의 VPM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가는 곳은 이것은 이제 뭐 사실은 동일합니다. 인터널 캡슐. 인터널 캡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탈라무스와 그 렌티폼 뉴클레우스의 사이에 있는 섬유이고 그것보다 이제 더 밖에 나가면 화이트 매터의 거의 본체에 해당되는 코로나 레디에터가 나오죠. 코로나 레디에터. 타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요? 세레브랄 콜텍스. 텍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레이 매터입니다. 그레이 매터.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위치를 말하자고 하면은 어디예요?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이죠.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이고 이제 요것은 에리어 312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뇌를 이제 정중선에서 이렇게 이게 정중선 미디안 라인이고요. 앞에서 이렇게 프론탈 섹션을 했을 때 호문클러스를 그려보면 얼굴 쪽은 거의 이쪽이지 않습니까? 얼굴 쪽은 이쪽이어서 네, 입술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데 정면을 그리든 옆을 그리든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보통 그리고 이 위에 거의 손이죠. 손이 굉장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시상이 이 가운데에 있고 아마도 지금 제가 그린 그림에서 여기 부분이 콜포스 캘러섬에 해당될 테니까 이 시상하고 렌티폼 뉴클레우스가 이렇게 있었으면 네, 빨간색으로 그려졌는데요. 이걸 다시 까만색으로 바꿔보면 렌티폼 뉴클레우스가 있고요. 네, 프테임은 그냥 글로브스 팔리두스 이렇게 있고요. 요 사이에 있는 것이 시상에서부터 VPM을 거쳐서 네, 이거야말로 빨간색으로 그려야 되는데 네, 요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코로나 레디에이터가 될 테고, 이제 여기서 실제로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이죠. 옆으로 가서 여기 얼굴에 있는 호문클루스의 위치로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의 일부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패스웨이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감각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종류에 따라서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제 사실 다 같고요. 여기 가서 이제 그 감각에 따라서 들어갈 때 이 트라이제미널 뉴클레우스의 종류와 위치가 약간씩 틀려진다라는 것들이 이 장의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결과적으로는 다 VPM, 인터널 캡슐, 코로나 레디에이터,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의 순서로 갑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네, 72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리셉터, 감각 수용기 또는 감각성 신경 종말, 센서리 너브 엔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 신경에는 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섬유 너브 파이버와 감각을 받아들이는 수용기 리셉터가 있다. 감각 수용기는 우리 몸 안팎에서 일어나는 환경 변화의 정보 혹은 그것을 자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데 의해서 특이하게 활성되는 특수 구조이다. 따라서 감각 수용기의 작용에 의해서 에이퍼런트 셀, 구심성 신경세포의 신경 흥분 충동이 시작된다. 감각 수용기는 피부, 결합 조직, 근육, 점막, 뼈대 및 장기에 있는 수용기에 따라서 촉각, 압각, 진동 감각, 고유 수용성 감각, 온도 감각 및 통각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네, 여기 이런 분제 클래시피케이션 자체에는 사실은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씩 좀 다르고 정의도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는 앞에서 말씀을 드릴 때 프로프리오셉션, 그리고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 그 다음 라이트 터치, 페인 템퍼러처 이런 순서로 말씀을 너브 파이버의 종류를 설명드릴 때 대충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조직에 손상이나 유해 자극을 가하면 이를 감지하는 수용기가 있는데 이를 유해 수용기 낚시셉터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부 감각, 딥 센서빌리티 또는 고유 감각, 프리오셉션 센스는 근육, 힘줄 및 치근막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페리오돈탈 리가먼트이죠. 이 페리오돈탈 리가먼트에 있는 고유 수용기가 있어야지. 사실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통 설명을 할 때 임플란트, 그러니까 치아를 대체하는 대표적인 이제 수복물이 되어버렸죠. 대표적인 그 수복물 혹은 수복 방법에 해당되는 임플란트의 경우에 이제 페리오돈탈 리가먼트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오세오 인테그레이트 혹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뼈에 바로 다이렉트하게 붙는데, 이 고유 수용기 자체가 이제 페리오돈탈 리가먼트가 없기 때문에 같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TMD라든가 다른 쪽에 있는 고유 수용기로 해서 혹은 남아있는 다른 잔존치아 부분에 있는 고유 수용기 감각을 이제 이용하긴 하겠지만, 이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식사를 하거나 혹은 바이팅을 할 때 그 세기 조절,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물어야 되나, 얼마나 입을 많이 다물었나 하는 것의 감각이 떨어진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 근육 내에 있는 피부 부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육 내에 있는 머슬 스핀들 같은 것들이 하는 고유 수용기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줄 텐던에는 골지 힘줄 기관 텐던 오르간 오브 골지의 고유 수용기가 있어서, 고유 수용기는 흔히 이제 이 두 가지를 부르는데요. 근육의 신장 익스텐션, 이완, 플렉션 및 장력을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730페이지로 한번 넘겨서 감각 수용기의 종류들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요. 일반 감각을 느끼는 수용기 또는 감각성 신경 종말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총 7가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리셉터의 종류들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의 이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자유신경 종말 프리너브 엔딩인데요. 프리너브 엔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이 그림에서 있는 이 부분인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자유신경 종말은 통각을 느끼고 상피세포 의 사이 결합 조직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B에 나와 있는 Encapsulated Nerve Ending 같은 경우는 보다 이제 전도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어쨌든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730페이지에 나와 있는 크라우제 끝망울이라고 하는 것. 크라우제 엔드 벌브는 냉각을 느끼고 결막, 혀 및 외부 생식기 결합 조직에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니 소체라고 하는 것은 온각, 따뜻한 감각을 느끼는 것은 루피니 소체이고 피부의 진피 및 피부 및 조직 그리고 관절낭에 있습니다. 일단 마이스너 소체, 마이스너 소체는 마이너스 소체가 아닙니다. 마이스너 소체는 또는 촉각 소체라고 해서 촉각을 느끼고 입술, 손바닥 및 젖꼭지의 피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라멜라 코플루스에 해당되는 것, 층판 소체는 압각을 느끼는, 프레셔를 느끼는 리셉터로서 피부의 진피, 피부 밑조직 및 관절낭 등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6번, 7번은 앞쪽에 나왔던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하는 고유 감각을 느끼는 것인데요. 네, 이 고유 감각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펜을 쥘 때 힘을 센 사람이나 힘이 약한 사람이나 적당한 힘으로 이것을 쥐잖아요. 힘이 세다고 해서 이걸 콱 펜을 부러뜨릴 정도로 쥐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감각 프로프리오셉션이 없으면 이렇게 되지 않고 이 펜을 세게 짚게 돼서 뭐 이렇게 짚지 못하는 무슨 히어로 무비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 정도의 조절을 잘 하는 그런 거라고 대충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슬 스핀들은 뼈대 근육, 스켈레탈 머슬에서 수축의 정도를 감지하는 고유 감각 수용기 로서 근육 섬유 사이에 있습니다. 머슬 파이버의 사이 속에 있고요. 골지 힘줄 기관은 이제 텐던이죠. 텐던은 뭔가요? 텐던은 기본적으로 머슬을 뼈에 붙여주는 결합 조직이잖아요. 텐던에서 긴장을 느끼는 고유 감각 수용기로 힘줄을 이루고 있는 힘줄 섬유 다발 사이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각각의 그림들이 대충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전반적인 센서리와 모터 패스웨이를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 했던 거에 대해서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템의 앞면과 뒷면을 매우 스키마틱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키마틱하게 그려서 뭐 이미 앞에서 다 했었던 것들이라 꼭 따라서 그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한번 그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인스템에서 전면을 먼저 그립니다. 앞쪽에서 먼저 그리면 먼저 미드브레인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미드브레인 아래 이제 뚱뚱한 폰스를 그려야 되겠죠. 폰스를 그리고 폰스의 그 중간에도 이렇게 서커스가 하나 있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그 미달라 롱가타랑 그 다음 척수 부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달라 롱가타의 윗부분을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윗부분을 라스트랄 미들 롱가타가 되겠고 여기에는 특징이 이렇게 올리브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올리브가 달려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보면 가운데 있는 것이 벤트랄 미디안 피셔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 이 옆에 있는 이 부분이 벤트로 레터럴 서커스로 불립니다. 그리고 판세에서 보셨을 때 여기가 지금 빗금을 치고 있는 것이 트라이제미날 튜버클이죠. 판스가 아니고 지금 그린 것은 미달러 블롱가타입니다. 네. 트라이제미널 튜버클이고 트라이제미널 튜버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러브와 스파이널 트랙 오브 트라이제미널 러브이죠.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생겨있는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부분이 있는데 이 스파이널 뉴클레우스의 옆부분에 여기서 나오는 파이버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파이버들이 많이 있어서 너브 파이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파이버들 때문에 이제 생긴 화이트 매터라고도 할 수 있고 이 파이버들을 이제 트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널 트랙 오브 트라이제미널 뉴클레우스가 되겠습니다. 트라이제미널 너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뚱뚱한 거죠. 거기에 이제 볼록하게 뛰어난 거고 볼록한 것은 이제 보통 튜버클이라고 부르는데 그 튜버클 내에는 뭔가가 핵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핵 같은 것이 주로 있고요. 그것이 없는 것이 사실은 이제 없는 부분이 카우달 미들러브 롱가타를 여기에서 이제 카우달 미들러브 롱가타가 끝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포레이먼 마그넘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데커세이션이 보통 발생하지 않습니까? 데커세이션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피라미드이고 피라미드 자체는 이렇게 튜버클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지만 안쪽에는 너브 파이버들만 너브 셀 바디는 없는 튜버클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는
그 뭐랄까 파이버만 들어있는 볼록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해서 이제 여기가 알리브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에서 지금 나왔다시피 이제 이게 미드브레인인데 미드브레인이고 미드브레인에서 여기가 이제 베이시스 피던클리라고 부르는 부분이잖아요. 베이시스 피던클리고 클리고 그 사이가 인터 피던클라 파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3번하고 4번 너브가 되겠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얘기는 좀 자세하게 하지 않고요. 그 다음 뒷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뒷면을 이렇게 그리면 뒷면도 역시 이제 위에서 이렇게 무덤이 4개가 있어서 superior, inferior colliculus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미드브레인이죠. 사실 높이가 꼭 맞진 않는데 이거 아래쪽에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그 다이아몬드 형태의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지붕을 뜯어낸 포스 벤트리클의 바닥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포스 벤트리클의 바닥이 보이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포스 벤트리클의 이 윗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가 폰스이고 이 밑에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라스트랄 미들러브 런가타가 되는 것이죠. 요거에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대략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지금 뭐 대략 맞췄는데 라스트랄 미들라 오블롱가타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요 밖에 이제 카우달 미들라 오블롱가타부터 시작해서 다시 내려오는 이런 선들을 그릴 수가 있죠. 이 선을 이제 쭉 그려서 가다가 아주 선을 길게 내려서 그린다고 하면 어느 순간에서 이게 선이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쐐기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정면에서 봤을 때는 벤트랄이란 말을 당연히 쓰고 벤트로 미디안 피셔, 벤트로 레터럴 서커스가 되고 이 올리브 뒤쪽에 있는 것을 포스트 알리바리 서커스라고 해서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9번, 10번, 11번이 나오잖아요. 물론 11번은 크레니얼 루트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올리브 앞에 나와 있는 벤트로 레터럴 서커스 양쪽에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12번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판스에서 나오는 게 5번 그 다음에 여기 안쪽부터 이렇게 6, 7, 8번이 나와서 8번은 거의 inferior cerebellar peduncle 있는 쪽에서 거의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6, 7, 8번이라고 부르고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인터피던큘러 파사에서 3번 그리고 뒤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게 4번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2번하고 1번은 거의 뇌에서 바로 나오는 1번은 뇌에서 바로 나오는 거 2번은 거의 이제 그 다이엔세팔론에서 나오는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앞틱 너브하고 그 다음에 저기 올팩터리 너브가 사실은 나오죠. 네, 그것이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것이고 뒷면에서 보실 때 이제 여기 나오는 것에서 중요한 구조물을 보시면 수피리어 콜리큘러스 시각 비주얼 패스웨이 중요한 거, 그다음 인피리어 콜리큘러스 복습입니다. 그다음 이 부분은 이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그 세레벨럼이 달려 있는 포스 벤트리클이 뜯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여기 위치에 따라서 이것을 페이셜 콜리큘러스 라고 부르고요. 요 부분 두 개는 다 합쳐서 베스티뷸라 에이리어라고 부르지요. 그 다음에 이거의 8번인데 베스티뷸라 에이리어가 결국은 8번이고요. 8번을 그리면 8번을 써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고 여기가 웨이걸 트라이건이고 여기가 하이포글로살 트라이건이죠. 그 다음
옆에서 보이는 지금 이 빗금 친 부분은 사실 이쪽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빗금이 쳐지는데, 그래서 트라이제미널 튜버클은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려와서 이 부분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이 부분을 부르는 명칭이 그리고 이제 이 도조, 여기 가운데에 있는 서커스를 도잘 미디언 서커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도조 레터럴 서커스는 이게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가 도조 레터럴 서커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동일하게 동그라미로 그렸는데 하나는 세모로 한번 그려 볼게요. 하나는 이걸 세모로 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세모로 그리고 이것을 동그라미로 그렸을 때 동그라미로 있는 부분을 여기 도조 미디안 서커스와 도조 레터럴 서커스 사이에 있는 두 개의 튜버클이 있는데, 그 더 미디안 쪽에 붙어 있는 튜버클을 그라실 튜버클이라고 부르고, 더 레터럴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린 것은 큐니엇이라는 것이 삼각형 쐐기란 뜻입니다. 큐니엇 튜버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그라실 튜버클은 다리, 큐니엇 튜버클은 팔,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이제 척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척수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제 더 이렇게 내려가서 잘린 모습을 보면, 스파이널 코드의 잘린 모습을 봤을 때 스파이널 코드가 이렇게 생겨서 지금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깊은데 이게 벤트로 미디안 피셔의 자리이고,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에도 여전히 나와 있는 것처럼 앞쪽에 지금 이제 이것은 사람을 이렇게 보고 아래쪽이 정면입니다. 아래쪽이 정면인 상태에서 보는 것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 양쪽에 보면은 벤트로 레터럴 서커스 의 자리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보면은 도조 미디안 서커스, 도조 레터럴 서커스의 자리가 살짝 이렇게 엄포엄포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역시 CNS인데 이 부분에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안에 그레이 매터랑 화이트 매터가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그레이 매터가 이렇게 있을 때 그레이 매터의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른데, 앞쪽 부분을 벤트럴 혼이라고 하죠. 벤트럴 혼, 뭐 안테리어 혼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벤트럴 혼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겠고, 뒤에 있는 부분은 뭐가 되나요? 뒤에 있는 부분은 당연히 도잘 혼이죠. 도잘 혼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게 있어서 레터럴 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척수의 위치에서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가운데에 센트럴 커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센트럴 커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화이트 매터 부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그레이 매터 부분이잖아요. 가쪽에 둘러싸고 있는 화이트 매터에도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복잡해서 그냥 생략했는데, 여기서 가르쳐 드리면 벤트럴 퓨니큘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는 것을 당연히 레터럴 퓨니큘러스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부분을 이제 도잘 퓨니큘러스라고 부르죠. 이때 도잘 퓨니큘러스는 이 중간에 있는 센터점을 지정으로 해서 레터럴하고 미디얼로 나누어서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더 미디얼 쪽에 있는 부분을 당연히 그레실, 앞에서 나왔었던 이 그레실이랑 같은 겁니다. 그레실 패시큘러스, 그 다음에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을 큐니엇 패시큘러스가 됩니다. 이 그레실 패시큘러스랑
큐니어 페시큘루스는 너브 파이버들인데 얘들이 들어가서 이제 사실은 뚱뚱해져 있는 것이죠. 뚱뚱해져 있는 것들이 이것을 이제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큐니어 페시큘루스는 밑에 가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큐니어 튜버클이 이렇게 삼각형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아까 팔하고 다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모습을 대충 그려보면 사람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이제 헤드가 있다고 보고 척수가 가운데에 이렇게 뭐 브레인 있고 척수가 가운데에 있으면 팔에서부터 온 애들은 신경이 와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다리에서부터 온 애들은 신경이 와서 이렇게 들어가죠. 따라서 다리에서 온 애들의 죄송해요. 이게 너무 높게 그렸는데 여기서부터 와서 이렇게 들어간다든가 할 테니까 당연히 팔에서부터 온 애들이 다리에서 에서 온 애들보다도 더 레터럴 사이드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려가다가 더 이상 팔에서 올 게 필요가 없죠. 그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튜버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얘를 그린 것은 실제로는 또레식 또레식 그 버테브라가 있는 위치에서의 스파이널 코드를 그린 겁니다. 왜냐하면 TN1부터 SN2나 3까지 있는 뭐가 있죠? 교감신경이 있잖아요. 교감신경이 있는 곳이 사실은 교감신경의 너브셀 바디가 있는 곳이 레터럴 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TN1에서부터 SN2나 3까지가 아닌 곳에서는 이 레터럴 혼이 없어야 됩니다. 레터럴 혼이 없이 그냥 벤트럴 혼하고 그다음 도잘 혼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를 그렸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점점 내려가서 그 럼바 쪽에 가게 되면은 럼바 쪽으로 갈수록 이제 큐니어 퍼시클루스는 없어지고 뒤쪽에 있는 도잘 퓨니클러스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그레실 퍼시클루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큐니어 튜버클은 테이퍼링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물론 이제 SN234에는 이제 그 SN234에는 부교감 신경 파라심퍼테틱 파라심퍼테틱한 그 너브셀 바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레터럴 혼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널 코드는 위에서 더 뚱뚱해요. 항상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팔 다리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점점 터미널로 가면서 필요한 화이트 매터 즉 너브 파이버들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쪽으로 가면서 그 화이트 매터 양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척수의 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이제 상지하고 하지를 배울 때 나왔었던 그 브라키얼 플렉서스하고 브라키얼 플렉서스하고 그 다음에 럼보 세이크럴 플렉서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위에서는 좀 더 여기 있는 척수 자체가 뚱뚱해지는데요. 굵어지는데 그 부분을 cervical enlargement, lumbosacral enlargement라는 표현으로 쓴다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어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스파이널 코드의 어느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절단한 그런 모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N 어느 부분에서 대충 TN 부분에 이제 그 심퍼테틱 너브의 너브셀 바디가 있는 레터럴 혼이 있는 부분에서 자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그것 말고 이제 앞에서도 뭐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썼었던 노션이기는 한데, 이 부분 이제 이렇게 자른다든가, 그 다음에 판스 부분에서 잘랐다든지, 아니면 러스트럴 미들러 롱가트에서 자른 거, 카우달 미들러 롱가트에서 자른 모습을 한 번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여기를 먼저 보고 앞을 다시 보시면 좋을 텐데요. 위에 있는 미드 브레인은 자르면 어떻게 되나요? 네, 자르면 뒤쪽에 있는 부분에는 수피리어 콜리큘러스나 지금 자른 것은 수피리어 콜리큘러스 부분이죠. 그죠? 수피리어 콜리큘러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의 되게 이런 식의 모습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그렸을 때 역시 아래쪽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림에 이제 좌우가 좀 맞지 않는데 이 부분이 이제 수피리어 콜리큘러스 혹은 인피리어 콜리큘러스도 있죠.
콜리큘러스일 수도 있죠. 네, 자르는 위치에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르면 얘의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얘 가운데에 메젠세팔릭 아퀴덕트라고 하는 조그만 구멍이 있고, 네, 예전에 이미 한번 그려드렸기 때문에 메젠세팔릭 아퀴덕트 덕트가 있고, 주변에 이제 페리에퀴덕탈 그레이 매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대충 이 정도만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레벨에 있는 판스 부분에서 하면, 판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뚱뚱한데 지금 위에 있는 이 부분에 있었던 포스 벤트리클을 뜯어냈기 때문에 포스 벤트리클까지 그리면, 포스 벤트리클 자체는 네, 당연히 이제 피라미드 모양입니다. 피라미드 사각뿔 모양이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저기 카카오톡에 나오는 어떤 애처럼 생겼는데요. 요 안쪽에가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빨간색 선이 약간 조금 너무 위에 그려져 있어서 다시 한번 살짝 그 위치를 교정을 해보면, 네, 빨간색으로 지금 요 부위를 이렇게 잘랐다 하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기가 페이셜 콜리큘러스이고 여기가 베스티뷸라 에리어잖아요. 여기 볼록볼록한 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을 그어 놓은 곳은 그 볼록볼록한 거 사이에 있는 그루브라든가 서커스를 그린 거니까, 결론적으로 단면에서 보았을 때는 안쪽에 볼록볼록한 것이 두 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죠. 그죠? 그리고 메젠세팔릭 아키덕트에서부터 연결되는 여기는 포스 벤트리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라스트랄 미들러 블랑가타에서 자른 부분은 어떻게 돼요? 비슷하기는 한데 얘도 이제 지금 위치를 대충 그었더니 설명하기 조금 좋지 않아서 다시 위치를 좀 교정을 해보면, 볼록볼록한 것이 다 들어가도록 교정을 하려면 이 정도에서 잘라야 되는데, 그걸 자른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역시 포스 벤트리클이 있는 부분은 잘려야 되고요. 그 다음 얘는 이제 앞쪽에 트라이제미널 튜버클, 라스트랄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알리브가 있어야 돼요. 알리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쪽에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앞쪽에 피라미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윗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내부에는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셋, 지금 제가 까만색으로 표시해서 죄송한데 다시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볼록볼록한 것이 세 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쪽에 그 미디안 플랜에서 봤을 때 한쪽에 세 개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니까, 한쪽에 이렇게 세 개를 그려서, 네, 그림 크기가 좀 잘 안 맞지만 그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생긴 것이 라스트랄 미들러브 롱가타입니다. 물론 사실 사이즈는 펀스가 더 커야 돼요. 펀스가 더 커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 볼록볼록한 걸 그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데, 이 그림에서 보았을 때,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벤트로 미디안 피셔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벤트로 레터럴 서커스가 되는 것이고, 요 부위는 올리브죠. 올리브이고, 요 부위는 트라이제미널, 네,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트라이제미널 너브가 되지만 트라이제미널 튜버클이 되는 것입니다. 튜버클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까만색이 됐는데요. 다른 색으로 바꿔보면, 연두색으로 바꿔서 색칠을 해보면, 여기 있는 부분은 펀스 위쪽에 있는 포스 벤트리클의 뚜껑이니까 뭐예요? 수피리어 메둘라리 윌럼이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인피리어 메둘라리 빌럼이 되는 것이고요. 요렇게 이제 지금 포스 벤트리클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라스트랄 미들러먼 같하고, 그 다음 이 아래쪽에 있는 지금 요 별표친 요 선상에서 자르는 요 선상에서 자르는 카우달 미들럽 롱가타는 어떻게 되나요? 뒷면에 있는 볼록볼록한 것은 그대로 있죠. 그죠? 그대로 있으니까 이걸 동그랗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건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것도 너무 크게 그린 것인데요.
오히려 그리고 앞쪽은 알리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라이제미널 튜버클을 중심으로 해서는 밋밋하게 이렇게 나가서 앞쪽에 피라미드 부분만 약간 뚱뚱하게 그리는 것이 옳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센트럴 커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센트럴 커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렸을 때 이 그림에서 지금 여기에 핑크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여기 있는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니까 그레실 튜버클이고, 이 그레실 튜버클 속에는 그레실 페시클루스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큐니엇 튜버클이고, 내부에는 큐니엇 퍼시큘루스가 색깔을 다르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큐니엇 퍼시큘루스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옆에 나와 있는 얘는 뭐예요? 얘는 여전히 트라이제미널 튜버클인 거죠. 그 다음 앞쪽에는 이제 앞쪽에는 이렇게 볼록볼록 여기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앞쪽이니까 피라미드가 있는 부분이죠. 피라미드가 이 부분은 피라미드입니다. 네, 이것이 카우달 미달 오블롱가타이고, 여기보다 이제 더 내려가면 사실은 전 시간이 아니라 조금 전에 그렸던 스파이널 코드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스파이널 코드는 뭐 스파이널 코드도 나왔으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대략.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스파이널 코드를 그릴 때 그레이 매터의 요 앞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서비컬 인라지먼트에는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죠? 네, 대략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던 것들, 그 잠깐 지우고 다시 설명을, 지금 위에서 미드 브레인에서 이렇게 그렸는데, 미드 브레인 자체에서는 사실 이제 뒤쪽에 있는 수피리어 인피리어 컬리큘러스 있는 부분을 텍텀이라고 부르고요. 그 아래쪽을 테그멘텀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 서브스탄시아 나이아그라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베이시스 피던킬리가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텍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레브럴 피던클이라고 부르지요. 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있는 누클레우스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물론 자르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있는 게 3번에 해당되는 아큐러 모터 뉴클레우스가 있고, 얘보다 살짝 도잘 쪽에 위치한 이거를 3번 뉴클레우스라고 하고, 어큘러 모터 뉴클레우스, 그 뒤에 있는 것이 살짝 뒤에 위치한 것이 에딩거 베스트팔 뉴클레우스가 있죠. 그리고 더 같은 면에서 그려야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만, 살짝 더 아래쪽에 내려가면 이쪽 편에 그리는 데인데, 이것은 이제 트로클리아 뉴클레우스가 있으면서 얘는 이제 이렇게 뒤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뒤쪽에서 이제 인피리어 콜리큘러스 아래쪽에서 바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서로 양쪽으로 이렇게 데커세이션을 해서 나가게 되는 뉴클레우스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뉴클레우스가 실제로는 더 있죠. 뭐겠어요? 네, 트라이제미널 뉴클레우스 중에서 메젠세팔릭 뉴클레우스가 이렇게 약간 도젤 사이드 쪽에,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메젠세팔릭 에퀴덕트를 중심으로 해서 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항상 도잘 쪽은 센서리이고 앞쪽에 있는 벤트랄 쪽은 모터라고, 이렇게 뭐 항상은 아니겠지만 그 선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쪽에 이제 이 메들러 롱가타 쪽에서 설명드릴 때 이제 9번하고 10번 설명드릴 때 센서리하고 모터의 위치가 약간씩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데, 일단 미드 브레인 상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판스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나요? 판스로 내려오면은 일단은 페이셜 콜리큘루스가 있잖아요. 페이셜 콜리큘루스에 가깝게 있는 뉴클레우스는 뭐예요? 사실 그 뉴클레우스는 페이셜 뉴클레우스가 아니고 앱듀슨스 뉴클레우스가 먼저 있죠. 더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 페이셜 뉴클레우스 중에서 이제 모터 뉴클레우스가 있죠. 모터 뉴클레우스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것이 있으면서 이제 얘가 이렇게 얘를 돌아서 다시 나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돌아서 나가게 되는 것들이 기억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페이셜
너브의 모터 뉴클레우스이고요. 그리고 판스에 있는 것은 뭐예요? 판타인 뉴클레우스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프린시팔 뉴클레우스가 있죠. 프린시팔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 그래서 다시 써보면 프린시팔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너브가 있습니다. 프린시팔 센서리 뉴클레우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은 이제 페이셜 너브의 모터 뉴클레우스. 그리고 또 프린시팔 뉴클레우스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네, 모터 뉴클레우스 오브, 이름이 7번이랑 같기 때문에 이건 꼭 써줘야 되는 것이,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모터 뉴클레우스도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뭐랄까, 여기에 그 또 옆에 7번 옆에 수피리어 살리베이터리, 때때로는 이것을 레크리말 뉴클레우스라고 부르면서 같은 것으로 취급하기도 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뉴클레우스로 취급하기도 하는데, 저희 책에는 라크리말 뉴클레우스라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피리어 살리베이터리 뉴클레우스라고 해서, 수피리어 살리베이터리 뉴클레우스가 있죠. 이제 7번에 이제 그 부교감 쪽을 맞는 뉴클레우스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더 내려가게 되면 뭐가 나오나요? 더 내려가게 되면, 네, 7번에 이제 페이셜 컬리큘러스가 있었었고요. 더 내려가면은 이제 라스트랄 미들럽 롱가타가 되는데, 라스트랄 미들럽 롱가타는 꽤 복잡하죠. 이제 앞쪽에서 이미 그림을 여러 번 그렸었는데요. 여기 페이셜이 아니라 트라이제미널 튜버클 쪽에 보면 트라이제미널 뉴클레우스하고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스파이널 뉴클레우스죠. 스파이널 뉴클레우스랑 그 다음에 스파이널 트랙 있고, 그 다음 솔리타리 바로 붙어서 솔리타리는 뭐예요? 맛이죠. 맛. 맛있는 것은 혼자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리타리 뉴클레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뭐예요? 이 부분이 베스티뷸라 에리어니까 베스티뷸라 뉴클레우스가 그려져야 될 거고, 8번. 사실은 판스에도 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부분에 베스티뷸라 에리어가 판스에도 있기 때문에 판스 쪽에 베스티뷸라 뉴클레우스를 그리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라스트랄 미들럽 롱가타에서 이것이 이제 뒤쪽에 붙어 있는 뭐죠? 세레벨럼에 붙어 있는 인피리어 세레브랄 피덩클 쪽에 카클리아 뉴클리어스가 있잖아요. 8번에 다른 거 코클리어 뉴클리어스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 색깔이 많이 없어서 조금 곤란한데, 그 옆쪽에 보면은 그 80, 10이니까 10번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는 것이 도잘 뉴클레우스 오브 베이거스 너브가 되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하이포글로살 뉴클레우스도 있습니다. 얘는 모터죠, 당연히.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아래쪽에 인피리어 살리바이토리 뉴클레우스가 이 정도에 있고요. 그 다음 이것도 그냥 써보죠. 인피리어 살리바토리 뉴클레우스가 있고, 더 미디얼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구분이 조금 모호하고 모호한 뉴클레우스 앰비규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여기가 올리브니까 올리브에 해당되는 인피리 올리바리 뉴클레우스가 그려지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위쪽에 위쪽에 이제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위쪽에 있는 수피리어 올리바리 뉴클레우스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뉴클레우스 전체가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패스웨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음 이제 그다음 여기 이제 그 카우달 미들럽 롱가타가 되는데요. 카우달 미들럽 롱가타에 있는 큐네이 튜버클과 그라실 튜버클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큐네이 튜버클하고 그라실 튜버클 속에 있는 것은 페시클루스가 아니고 뉴클레우스입니다. 뉴클레우스. 죄송합니다. 뉴클레우스가 들어있어서 이쪽을 큐네이 뉴클레우스, 동일한 걸로 큐네이 뉴클레우스, 이것을 그라실
그레실 뉴클레우스이고요. 예, 뒤쪽에 이제 더 내려가서 이제 여기 그 척수에서는 예, 뉴클레우스가 아니고 페시쿨루스가 사실은 맞죠. 어쨌든 뉴클레우스가 들어있고 페시쿨루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불룩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라스트랄 미덜럽 롱가타까지에도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날 너브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있고 여기도 스파이널 트랙도 있습니다. 이 스파이널 뉴클레우스 오브 트라이제미날 러브에는 실제로는 5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5, 7, 9, 10의 뉴클레우스들이 다 들어있죠. 그죠? 5, 7, 9, 10, 즉 페이셜 러브, 그 다음에 글로소파린절 러브, 베이거스 러브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더 내려가면 이제 척수가 되겠고요. 척수에서는 아까 앞쪽에 그림을 그려드렸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전체적인 그 브레인스템에 있는 뉴클레우스, 물론 이제 액세서리 뉴클레우스 같은 경 스파이널 루트에서 나오는 액세서리 뉴클레우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CN1부터 CN5까지에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나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우선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려서 단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센서리와 모터 패스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교과서를 읽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센서리 패스웨이는 기본적으로는 3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집니다. 퍼스트 오더, 세컨 오더, 서드 오더의 뉴런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퍼스트가 페리페랄에서부터 서드가 센트럴로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림을 한번 제일 처음에 나왔던 간단한 모식도를 통해서 조금 그림을 더 크게 그려보죠. 네, 텔렌세팔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세레브럼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다이엔세팔론, 뭐 여기서는 탈라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브레인스템입니다. 브레인스템이고, 그 다음 쭉 내려가서 더 길게 그리고 싶지만 그림이 작아서 이게 이제 스파이널 코드를 그린 것이에요. 스파이널 코드, 브레인스템, 그 다음에 다이엔세팔론, 그 위에 텔렌세팔론.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자극이 있을 때 들어가는 너브를 그릴 텐데, 너브를 그릴 때 이제 정중선을 먼저 저희가 그려보고요. 정중선을 그리는 이유는 데커세이션의 여부 때문에 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너브 엔딩과 같은 곳에서는 그러니까 페인하고 템퍼러처 등의 조금 저급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 자체의 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진화의 측면에서 수준이 낮다라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너브 엔딩 같은 데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척수에 가서 어디서 도잘혼에서 이렇게 시냅스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도잘혼이고 그레이 매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가 바로 그 척수 내에서 이렇게 데커세이션을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이엔세팔론인데, 이건 뭐 더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살라무스라고 하죠. 네. 그래서 탈라무스에서 한번 다시 시냅스를 해서 이 시냅스 한 것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텔렌세팔론 끝까지 갔으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세레브럴 콜텍스까지 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레브럴 콜텍스까지 갔다고 생각하면 되고, 특히 이것이 센서리 패스웨이니까 뭐예요? 센서리 패스웨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이고, 뭐 쉽게 또 다른 말로 에이리어
3, 1, 2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죠? 대략. 물론 뭐 다르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일반적인 경우만 일반 감각의 경우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약간 조금 고급한 감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네, 이거를 이제 인캡슐레이티드 리셉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서 동일하게 여기가 이제 너브셀 바디가 있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사실은 스파이널 너브에 있는 도잘 루트 갱글리온 혹은 다른 말로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스파이널 갱글리온입니다. 갱글리온이고 동일한 말은 도잘 루트 갱글리온이라고도 쓰죠. 스파이널 너브에서 나오는 것이 믹스드 너브가 되기 전에 도잘 루트랑 벤트럴 루트가 있잖아요. 그죠? 갱글리온이니까 이렇게 써야 되고 얘는 들어가서 바로 데커세이션을 하지 않고 브레인스템 레벨에서 하게 됩니다. 브레인스템 레벨에서 이때 할 때 이때 여기서 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팔다리 일반 감각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시냅스를 하는 이때 있는 너브셀 바디가 이 너브셀 바디가 바로 그레실 뉴클레우스 다리에서 들어왔다면 다리 쪽에서 왔다면 그리고 큐니엇 뉴클레우스 팔 쪽에서 들어왔다면 그런 것이 되고요. 얘가 데커세이션을 해서 반대측으로 넘어가서 역시 시상에 가게 됩니다. 시상에 가서 이 부분에 이제 너브 시냅스를 한 다음에 동일하게 이제 세레브랄 코텍스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뉴런 말고 퍼스트 오더 뉴런 말고 두 번째 뉴런 그러니까 네, 두 번째 뉴런을 부를 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요것을 스파이널 렘니스커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요 위에 있는 파란색으로 다시 표시해 볼게요. 요 두 번째 것을 미디얼 렘니스커스라고 부릅니다. 미디얼 렘니스커스가 스파이널 렘니스커스에 비해서 훨씬 굵습니다. 그래서 요 경로를 미디얼 렘니스커스 뒤에 패스웨이라고 하는 것을 붙입니다. 그리고 스파이널 렘니스커스도 마찬가지로 패스웨이라고 붙이는데 이 패스웨이 대신에 또 다른 말로 뭐 이렇게 트랙이라는 말도 쓰게 되는데요. 트랙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것을 스파이노 셀레믹 트랙이라고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파이널 러브로 들어온 다음에 텔라머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이 텔라머스죠. 텔라머스에서 시냅스를 하기 때문에 스파이노 텔레믹 트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것은 이제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스파이노 텔레믹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레실 뉴클레우스나 큐니언 뉴클레우스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파이널 코드 내에 있는 도잘 혼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얘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은 그레실 페시큘루스나 큐니엇 페시큘루스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더 가게 되고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이 텔라무스에서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인터널 캡슐이 되고 이제 막 철자가 빠지는데요. 인터널 캡슐이 되고 좀 더 올라가서 세레브럴 콜텍스 가기 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 레디에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하고 스파이노 탈라믹 트랙 혹은 스파이널 렘니스커스 패스웨이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고요. 센서리 패스웨이는 이때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를 통과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서 고급스러운 감각으로서 고급스러운 감각이라고 하면 프로프리오셉션, 네, 고급 이런 감각들은 저기 하급한 동물들에는 별로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페인 템퍼러처라든가 혹은 뭐 라이트 터치 이런 것들은 저희보다 진화가 덜 되어 있는 일반 동물에서도 많이 발생을 많이 잘 발달돼 있죠. 그래서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에서는 이제 이것이 프로프리오셉션이나 디스크리미너티브 터치 혹은 라이트 터치를 다루고 스파이노 달라믹 트랙에서는 페인 템퍼러처 혹은 라이트 터치도 좀 다루고요. 이런 것들은 신경에 따라서 약간 밝혀져 있는 바들이 좀 다른데 그냥 전체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좀 더 고급한 운동은 미디얼 렘니스커스. 그래서 얘의 신경은 굵습니다. 굵고 그 다음에 스파이노 달라믹 트랙 쪽으로 오는 것은 가늘어서 실제로 위에 있는 브레인 스템에서 그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봤을 때 미디얼 렘니스커스 패스웨이가 훨씬 더 굵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뭐냐면은 그럼 달라무스의 어떤 부분이냐? 달라무스에서 어떤 부분이냐고 할 때 얘들이 지나다니는 달라무스의 중계 핵이 벤트로 포스테리어 레터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저희 이제 책에서 제가 밑줄을 치라고 한 것은 벤트로 포스테리어 미디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은 얼굴 쪽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몸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체 몸에서 들어오는 것은 벤트로 포스테로 레터랄 뉴클레우스 오브 달라무스가 됩니다. 설명드립니다. 모터 패스웨이 설명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제너럴한 것이고 얼굴이 아닙니다. 책에 얼굴만 나와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지금 모터 패스웨이는 사실은 훨씬 간단합니다. 모터 패스웨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뉴런이 두 개밖에 없어요. 뉴런이 두 개밖에 없어서 3단으로 이렇게 전송되는 것이 아니라 2단 전송입니다. 2단 전송. 2단 전송이 되고 그래서 얘도 역시 중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 일단 시작은 당연히 세레브랄 콜텍스에서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세레브랄 콜텍스에서 시작하고 얘가 한 방에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와요? 네, 그 피라미달 데커세이션까지 내려오죠. 예, 카우달 미달러 블롱가타 쪽까지 내려오게 돼서 피라미달 데커세이션을 하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넘어간 다음에 쭉 내려가서 네, 척수이죠. 여기서 척수 부분인데 척수의 어디? 안테리어 혼에서 예, 벤트럴 혼 벤트럴 혼, 그레이 매터 중에 벤트럴 혼에서 시냅스를 해서 나가서 어딘가에 머슬 같은 데에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스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부르는데 이 피라미달 트랙은 사실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그림에서 그려드린 거에서 뭐 물론 여기도 코로나 레이디에터 하고 인터널 캡슐은 당연히 있고요. 여기에서 이 피라미달 트랙은 코티코 코르텍스 세레브럴 콜텍스에서부터 스파이널 코드를 지나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하면 이것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여기 하나가 더 있는데 코티코 벌바 트랙입니다. 이 코티코 벌바 트랙이라고 할 때 이 벌바라고 하는 것은 미달로 블롱가타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뭐 콜티코 메젠세팔릭, 콜티코 판타인, 콜티코 벌바로 다시 나누기도 하지만 좌우지간 일반 감각을 지배하는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 말고 지금 코티코 벌바 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얼굴과 입안에 있는 운동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튀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파이널 코드까지 이미 내려가 버리면 머리
머리 쪽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에서 이미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으로 여기서 대충 이제 용어만 예, 그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 책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이 피라미달 트랙 말고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것 외에 사실은 트랙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뭐랄까 어 반사라든지 뭐 혹은 뭐 이번 이제 저희 수준에서 조금 얘기를 네, 뭐 시간이 되면은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뭐 리티큘라 포메이션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의식적인 조절이 아닌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런 이제 모터 패스웨이가 사실 비세럴 모터 같은 경우, 파라심퍼테틱 혹은 뭐 심퍼테틱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그 대뇌의 의식에 의해서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어디에요? 예, 하이퍼달라무스가 무의식의 일종의 중추가 되고, 거기에서부터 나온 뉴로 트랜스미터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결국은 스무스 머슬과 카디악 머슬의 운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센서리 패스웨이와 모터 패스웨이의 그 일반적인 양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